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7일 전반기 장관급 장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중장급 이하의 진급 선발과 주요 직위에 대한 보직 인사로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면서 국가관과 안보관이 투출한 인원을 선발하는 데 주안을 뒀습니다. 우선 합동참모본부 차장의 신원식 육군 중장을, 합참작전본부장에는 엄기학 중장을 각각 보직했습니다. 합참전략기획본부장에는 정경구 현 공군참모차장이, 공군사관학교 교장에는 박재복 현 공군작전사령관이, 또 공군작전사령관에는 김정식 현 합참전략기획본부장이 각각 보직됐습니다. 이와 함께 육군은 장경석 소장과 김용우 소장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특전사령관과 군단장에 임명했습니다. 육군은 또 구원군 준장 등 10명이 소장으로 진급했습니다. 해군은 이범림 소장 등 3명이 중장으로 진급해 해군 참모차장과 해군 사관학교장, 해병대 사령관에 각각 임명됐습니다. 또 김종일 준장 등 4명은 소장으로 진급했습니다. 공군은 강구영 소장 등 2명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공군 참모차장과 공군 교육사령관에 임명했고 조광재 준장 등 2명을 각각 소장으로 진급시켰습니다. 국방부와 국민안전처가 재난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와 국민안전처가 국민안전처 출범을 계기로 안전과 소방, 해경을 포함한 재난협력 업무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협정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 상황을 총괄 관리하고 응급조치를 위한 지원을 국방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재난 극복에 필요한 보유자원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 요청이 오면 가용 능력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는 민과 관의 지원이 부족하거나 긴급 의료 인력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 인근 협력부대의 지원을 받아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협정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양 기관이 상호 교육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국민안전처와의 협정을 통해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국가와 지자체의 재난 대응 역량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국방부는 정부 차원에서 세월호 인양이 결정되면 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세월호 인양이 결정돼 군에 대한 임무가 주어지면 군은 보유한 모든 능력을 동원해 정성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세월호 선체 인양과 관련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실종자 가족과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세월호 실종자 수색 과정에도 해군을 중심으로 병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한 바 있습니다. 작년 9월 29일 우리 선박의 해상 안전보장을 위해 소말리아 해역으로 파병됐던 청해부대 17진이 임무를 마치고 부산 작전기지로 무사 귀환했습니다. 해군작전사령부는 6일 청해부대 장병들의 무사 귀환을 축하하는 귀국 환영식을 열었습니다. 엄현성 사령관 주관으로 열린 행사에는 해군 장병과 청해부대원 가족 등 1천여 명이 참석해 부대원의 무사 귀환을 축하했습니다. 청해부대 17진 대조영함은 6개월여의 파병 기간 중 22차례에 걸쳐 국내외 선박 70척을 근접 호송했고 822척의 선박에 대해 안전 항해 지원 임무를 완벽히 수행했습니다. 또 대해적 작전 임무를 수행하며 단독 작전뿐만 아니라 연합전력 간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해양안보작전 중 응급 환자 발생 시 구호 지원을 펼치고 외교 국제 행사를 통해 군사 외교 활동을 펼치는 등 국위를 선양하고 우리 해군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습니다. 청해부대 17진 황선우 부대장은 모든 승조원이 필승의 신념으로 교육훈련에 성실히 임해주었기에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가 방산비리와 성폭력, 구타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전군 검찰 및 헌병 수사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군 검찰과 헌병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 마련을 위한 최초의 합동회의입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군내 방산비리와 성폭력, 구타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7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선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전군 검찰관 및 헌병 수사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군 검찰과 헌병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 마련을 위한 최초의 합동 회의입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검찰단, 조사본부를 비롯해 각군 법무실과 사단급 이상 헌병 수사과장 등 150여 명의 수사 관계관이 참석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타인을 단죄하는 만큼 스스로 더 청렴하고 공정한지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며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폐척결의 선봉장이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범죄 유형 분석과 수사협조체계 구축 방안을 비롯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원인 분석과 대책,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또한 구타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사고 사례 분석과 수사 기법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장은 발표를 통해 국내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구속 기준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국선 변호사를 선정해 수사 절차상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영내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군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입법 예고 중입니다. 국방뉴스 김재한입니다. 육군이 병영문화 혁신의 일환으로 인성교육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야전부대에선 4박 5일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한 행동 위주 집중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병영의 소식을 장병들이 직접 전해드리는 병영 리포트. 오늘은 육군 39사단 박경원 대위가 집중 인성교육 기간 중 부모님과 함께한 부대 개방 행사 소식을 전합니다. 육군 39사단 진주대대는 지난 3일 장병 가족과 지역 주민, 예비군 지휘관,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장병 인성 함양을 위한 부대 개방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행사는 부모님에 대한 세족식과 효도 편지 낭독을 시작으로 동석 식사, 기념사진 촬영, 생활관 견학, 장비 전시, 역할극과 장기자랑, 공군교육사 군악대와 경상대 댄스 동아리 초청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대대장에 의한 부대 소개와 장병들의 얘기를 담은 영상 시청, 세족식 등은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장병들에게는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이 됐습니다. 진주대대 장병들은 직접 준비한 역할극을 통해 역지사지의 병영 문화를 몸소 체득했으며 장기자랑, 군악대와 댄스 동아리 초청 공연 등을 통해 사기 증진과 부대 단결력도 배양할 수 있었습니다. 집중 인성교육 주간을 맞아 행동 위주의 인성함양 프로그램과 외부 전문 강사 초빙 교육을 통해 내실 있는 교육을 진행하였고, 특히 지휘관 위임 시간을 활용하여 이렇게 부대 개방 행사를 실시하니 장병들과 가족들 모두 기뻐하고 소통하는 모습이 매우 흐뭇합니다. 한편 육군 39사단은 집중 인성교육 주간을 반기 1회씩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상호 존중과 배려에 병영문화 조성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박경원입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역사를 집대성한 책이 출간됐습니다.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라는 책인데요. 2년간의 인고의 과정이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방산인 이번 시간에는 책 출간인인 한국방위산업학회 최우석 회장과 저자 중 한 명인 군사편찬연구소 장사멸 박사를 만나 이야기 나눴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1970년 8월 15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신흥균 초대 국방과학연구소장의 흑백 사진. 척박한 땅에서 국방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긴장감이 전해집니다. 무기개발 주역들의 증언도 생생하게 기록됐고 소총과 전차, 전투기 등 국방일보가 보관하고 있는 100여 장의 컬러 사진도 책 속에 잘 녹아들었습니다. 한국방위산업학회가 출간한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방위산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글과 도표, 사진을 통해 펼쳐집니다. 전후방 각지에서 근무하는 장병들도 이 내용을 좀 보고 내가 쓰는 지금 소총이 또는 장비가 또는 박격포가 전차가 자주포가 항공기가
함정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참 피나는 노력 끝에 개발이 됐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은 스스로 우리 국산 무기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랄까 자긍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책은 모두 3부 700여 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 방위산업의 역사로 시작해 2부 방위산업의 발전과 성과, 3부 국산 무기체계 개발까지 방위산업의 역사와 무기 개발의 발자취가 자세하게 정리됐습니다. 1970년대 초 중단된 핵개발 배경, 각종 무기 개발 비화, 정권별 방위산업 추진 실적 등을 읽다 보면 흥미로움은 더해집니다. 책 발간을 진두지휘한 한국방위산업학회 최우석 회장의 바람은 단 한 가지.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국민들에게 곡해되지 않고 올바로 알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장병들이 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 과거의 역사를 알고 현 시점에서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이런 데 좀 기여가 되는 그게 이제 지금 당면 과제입니다. 주요 저자 중 한 명인 군사편찬연구소 장사멸 박사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국방위산업학회 최우석 회장을 중심으로 건국대 서우덕 교수, 국방일보 신인호 기자가 2년간 협업 끝에 완성한 결실.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지침서가 되길 바랐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이 방위산업 백서가 과거 40년간의 그러한 여러 가지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50년간의 그 미래 준비를 하는 하나의 지침서요 길라잡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1974년 율곡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방위산업 40년을 집대성한 방산백서. 국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방위산업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정경의 바람이 분다. 훈훈한 사랑의 바람이 정경의 사랑이 온다. 너와 나를 이어주는 사랑이 사랑해요. 우리들의 병경에 부는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 사랑의 군. 따뜻한 병영 문화 만들기 프로젝트 사랑의 군입니다. 때로는 10마디의 말보다 한번 보여주는 것이 더 잘 이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안보도 직접 느껴야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데요. 네, 안보의 소중함과 의미를 온몸으로 깨닫게 해주는 장병들이 있습니다. 바로 육군 부사관학교의 나라사랑 캠프 뮤지컬 팀인데요. 어떤 공연으로 관객들과 하나가 되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2013년부터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라사랑 캠프. 나라사랑 콘서트는 캠프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장병들이 준비한 공연을 선보이며 안보의 의미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작년에 기존에 하던 멤버들이 대부분이 좀 전역을 하는 바람에 다시 처음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점이 좀 힘들었습니다. 다음 달에 있는 나라사랑 콘서트 어떻게 준비하지?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공연까지 시간 좀 남았으니까 열심히 해보자. 화이팅! 화이팅! 후련할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맡은 거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새로운 인원들로 같이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인원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다독여가면서 그렇게 공연을 준비했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의 멤버들이 전역을 한 상황에서 6명이 하나가 돼 새로운 마음으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안보 교육을 저희가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사람들이 안보 의식을 더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좋은 교육으로 공연 잘 마치자,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나라사랑 콘서트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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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트리엇! 공연을 준비하며 수없이 흘렸던 땀방울. 지금 이 순간 안보라는 주제로 모두가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지만 이렇게 콘서트를 하면서 관객들에게 소통을 통해서도 제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고 국가 안보에 대해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일 좋고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재밌고 멋져 보였어요. 슬픈 전쟁이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안보는 바쁜 현실 속에서 쉽게 잊혀지기 쉬운 주제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안보는 딱딱한 주제로 사람들에게 외면받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소중한지, 안보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두가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 무대 위에 오를 것입니다. 군생을 하면서 정말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도 경험하고, 제가 누구를 교육을 하고 이런 공연을 통해서 안보 교육을 해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고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교육을 잘 해줬구나 하고 뿌듯함,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국방부가 7일 백승주 국방차관 주재로 제7차 국방규제개혁 추진 TF를 열고 4대 규제개혁 추진 중점을 선정했습니다. 국방부는 수혜자 중심의 연중 과제 발굴, 규제개혁 이행관리 철저, 규제 등록체계 개편 등을 통한 규제 시스템 정비, 다양한 방법의 규제개혁 성과 홍보 등 4대 추진 중점을 바탕으로 규제개혁 성과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국방 분야 규제개혁 과제 공모와 퀴즈 이벤트를 실시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물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통일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DMZ 세계 생태 평화공원을 만들기 위한 UCC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응모할 수 있습니다. 주제는 DMZ 공원의 생명과 평화의 의미, 공원 조성 아이디어, 통일 희망 메시지 등이며 오는 5월 22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접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제향군인회가 최근 베트남전 당시 미 저명 인사들이 주 베트남 한국군에게 보낸 격려 편지 모음집인 승리와 평화의 사도에게 출판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 책은 베트남전이 한창이던 1968년 미국의 대통령 등 저명 인사 120여 명이 주 베트남 한국군에게 보낸 격려 편지를 보완해 재발간한 것으로 향군은 앞으로 정부기관, 도서관, 청소년 단체 등의 배부에 안보 교재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육군본부 법무실이 제1회 인권교관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각 부대 인권교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대회는 인권 관련 자유주제로 진행이 되며 1차 예선은 1, 2, 3군 6직부대로 나뉘어 5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선은 6월 16일 육군본부 대강당에서 개최되며 1등은 참모총장 상장과 상금 200만 원, 2등은 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접수와 문의사항은 각 사단이나 여단 인사처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군의무사령부가 봄철에 발생하기 쉬운 감염성 질환에 장병들이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야생진드기가 전염시키는 바이러스는 매우 치명적이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 장병들 건강한 봄을 보내기 위해서는 야외 활동 출발 전에는 진드기용 기피제를 활용해 개인 방호를 실시하고 활동 중에는 절대 풀밭에 눕는 행위 금지하시고요. 훈련 후에는 샤워와 세탁 등 개인 위생 관리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